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각자 한 곡씩 선곡해오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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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아직 백신 못 맞으셨죠? 네. 네, 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분들은 일정상 자녀 백신 신청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신 접종 더불어 예. 캠페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래도 노쇼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얀센 아하. 이제 예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허은 의원님 신청하셨어요? 예약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전당대회 알겠습니다. 끝나고. 그 전에 맞아야 될 뭔가 텐데. 제가 두 분보다 네. 나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나은 거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코너를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선곡 진검승부가 너무 시간이 짧았다, 부족했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셔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서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두 분 오늘 그만큼의 뜨거운 토론 부탁드리고요. 네. 네. 우선 이제 본격적 뉴스 다루기 전에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신현영 의원께서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고요. 예.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가까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셨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동안 사실은 원래 당선되고 나서 찾아뵙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네. 1년이 지나고 나서 찾아뵈니 할 말이 이만큼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각자 의정 활동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네. 저는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확대 음흠. 지금 상태보다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맞고 나서 이상 반응 있는 사람들한테 휴가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은 대기업의 중심으로 유급 휴가가 그렇죠. 권고 수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무지에 따라 또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네. 또 바이오 헬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그런 글로벌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연구 영역에서의 의과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연구 환경에 대한 구축이나 특히 여성 소수 이공계 과학자분들을 조금 더 챙겨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소신 발언을 강하게 하셨네요. 허은 의원께서는 야당으로 시작을 하셔서 네. 아직은 청와대 안 가보셨겠네요? 청와대 앞에 분수대. 네, 거기서 1인 시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때도 1인 시위 하시면서 소신 발언 하셨잖아요. 네, 저희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곡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이번 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두 인물 오늘 우리 제작진이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이준석 후보입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불타오르네. 네, 가수와 제목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그 BTS의 불타오르네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 받아보니까 뜨거운 인물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바로 이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방탄소년단 시절에 처음으로 차트에 이름을 올린 노래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최근 핫한 정치인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핫한 게 아니라 네. 이 대한민국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BTS BTS의 화이팅. 불타오르네. 예, 그럼 이에 맞서는 신현영 의원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네, 가수와 제목, 사연, 이유 소개해 주시죠. 예,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들이 많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런 새로운 바람이 우리의 그런 정치권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가사 중에서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거나 그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곡했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조국 전 장관과 이준석 후보입니다. 허은하 의원은 BTS의 불타오르네, 신현영 의원은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이 두 노래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집계를 해서요 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하고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셔도 다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조국 전 장관 또 이준석 후보입니다. 허은하 의원은 BTS의 불타오르네, 신현영 의원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선곡해 주셨는데요. 두 노래 중에 마음이 더 가는 노래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로 승패가 가려집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파장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인 허은하 의원께서는 이 송영길 대표의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기대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뭐 진중권 교수도 두 가지 점에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당장의 상황만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요. 네. 그 입시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산 건 뭐 가장 큰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국이라는 거대한 비리의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하는 데도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 교수도 불법 사모펀드 등 혐의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또 다른 것들도 많죠. 이런 문제들을 외면을 하고 단지 그냥 입시 관련 논란, 그것도 논란으로 일축한 것은 그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송영길 대표가 그 쇄신과 또 조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좀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 뭐 기사를 보면 만족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조국이라는 이름은요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공정 파탄범이라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그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사과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는 잘했지만 약간 미흡하다는 평가신가요? 사과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신현영 의원님, 사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지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입장 정리하고 이렇게 좀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소리도 내셨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초선 의원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 초선도 뭐 81명이기 때문에 워낙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이런 발언, 민심 경청 투어에서 나온 그런 민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신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통 크게 이번에 사과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이래야 진정한 민주당이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는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는 민생 그리고 코로나19의 출구 전략, 부동산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기에 연연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 크게 사과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에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잘했다. 그리고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신가 보죠? 예, 저는 시원하게 네.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허은하 의원님.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법 앞에 네. 평등? 말로만 네.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만 둥글게 만든다고 공정한 경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그 운동장을 기울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 뭐 동일범죄 동일수사라는 것은 말은 사실 그럴싸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만 유사해 보이는 혐의들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요. 또 이걸 종합적으로 또 고려하다 보면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이러한 변수들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운영되게 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앉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범죄를 겨누자 결국 온갖 핍박으로 찍어서 내보냈고요. 법무부 장관에는 연달아서 강성 친문 인사를 앉혔고요. 최근에는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검찰총장까지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고요. 또 사실상 검찰총장의 허락에 있어야만 수사를 하도록 하면서 검사들의 손발을 묶어놔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믿어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은영 의원님. 예, 사실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은 민주당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검찰 수사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예.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적법한 수사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검찰 그리고 언론 보도가 이 원칙에 잘 적합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은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아직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인데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을 우리 식구 같은 느낌으로 대변을 많이 해주셔서 이후에 혹시 연락이 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어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두 분의 말로 과연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그 소위 말한 조국 전 장관 사안을 극복하고 미래로 신은영 의원님 말씀 저 미래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보십니까? 예, 말 그대로입니다. 밟고 전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과거의 연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실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송영길 대표 탄핵 요구, 사과에 대한 철회 요구 이런 부분들은 그런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부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네. 충분히 저희는 극복하고 또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기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다. 일부의 목소리긴 하지만 일부? 예. 극복해야 된다. 우리의 숙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허은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못했던 게 팬덤 정치 때문이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을 좀 망치는 원흉이라고 본다면 좀 그 팬덤 정치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이제 편승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당이든 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반 국민 상식에서 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어느 당이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비판을 이제 무릅쓰고 옳은 길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제시,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겠다. 이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길을 제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또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냥 고민 없이 뭐 성급히 아이디어 내고 막 가보자. 이제는 조국은 이제 잊어 하고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본인을 밟고 가라 하고 나서 1시간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 그랬나요? 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민주당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뭐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디든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도 변화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있고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정치가 그런 변화를 겪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 어떤 게 옳은지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진짜 철저히 좀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만 부가 팔렸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네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인데요. 사실 비소설, 그 소설 중에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부수 판매 기록하기는 어려운 출판 시장이고요. 비소설 중엔 정말 엄청난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으로서 자신이 겪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싶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에 책을 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내는 것은 자유죠. 네. 네, 본인의 자유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내기 전에 그래도 공당의 지지층을 끌고 갔던 팬덤 정치를 했던 정치인으로서는 한 번쯤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완전한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지금 많은 고소고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속병 나신 분들 이제 그런 국민에 대한 배려도 있지 않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께서 그 책을 들고 나선 이유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첫째는 문 대통령께서 더 이상 나의 보호막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겪어야 되실 것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아니면 뭐 다음번에 대선 후보로 내가 누군가를 점지하겠다. 나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직접 대선에 좀 나서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면 이 시점에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간이 된다라는 말까지 듣게 하는 것은 좀 배려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이 책 쓰신 거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 발매되기 전부터 베스트셀러였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약 판매요? 예, 네네. 예약 판매가.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현재 모든 뉴스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고사 직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러한 이슈를 던져주셔서 네. 뭐 그 점은 역시 조국은 조국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네. 이 이슈가 여권을 살릴 것인지 아하.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지금 허은하 의원께서는 조국의 시간이 민주당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내는 것은 민주당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꼭 묵묵히 꿋꿋이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시간, 결국에는 개인의 출판의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하에 출간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자유다. 예, 네네. 당 지도부도 특별히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출간 자체를 놓고서는 이렇게 또 무리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이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또 다른 뜨거운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준석 후보인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표현도 사용되고 있고 뭐 현상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이준석 뭐 바람에서 막 돌풍에서 지금 현상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상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또 다른 당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치권 전체에. 네, 정치권 전체에 네. 기존의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이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선거 자체의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께서.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이준석에게 좀 힘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2030 세대를 좀 기반으로 청년층이 좀 그 핵심이고 네. 전 세대 개혁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은
60, 70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해서 이준석을 뭐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라가 어떻게 지지 좀 해라 막 이렇게 네? 지지해라. 지지해라. 그리고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이제 부대표 입장에서 네. 예,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의도 못 예, 해드리고. 예, 동의는 못 해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치권 제발 좀 바뀌어라. 아하.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기대들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그냥 10년 동안 영선의 정치인은 봤지만 그가 진짜 이 당대표가 됐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이 당을 바꿔나갈지에 대한 기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네, 호기심이 궁금한 생기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하. 이제 그걸 가치라고 얘기하면 네. 미래라는 단어로 함축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음흠. 더불어민주당의 그 갑자기 전용기 예. 의원님도 상당히 뭐 부럽다,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조홍천 의원은 무섭다라고 했죠. 무섭죠. 저희가 무서울 것 같아요. 네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러한 이제 변화들 자체는 우선은 긍정의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다. 아하.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킬 네. 어떤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적 기대도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개인보다는 네. 어떤 상징성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도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예.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준석 돌풍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신선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당이 많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변화의 그런 소용돌이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쇄신하고 변화하는 그죠.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면서 긍정적이고요. 네. 특히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건 저희들의 또 희망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원내에서 이런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당내에 들어와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은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하.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아마 저희도 관심 갖고 볼 것이고요. 네. 다만 좀 그래도 최근에 언론의 그런 보도 내용들은 좀 MSG를 많이 친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미화되고 포장되고 과장됐다. 아 이준석 현상이요? 예. 예. 그렇게 좀 어떤 보고 계신 것 면에서?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참 어쩔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는 민주당 또 진보정당 그리고 어떤 혁신, 변화, 바람 이거는 거의 뭐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인 것처럼 보수 정당은 어르신들 안정 희구 그렇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 상황인데 상당히 좀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혹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허은하 의원님 네. 한쪽으로는 네. 그런 보여주는 대표성 상징성은 좋은데 네. 정말 이준석 후보가 경험 없는 젊은 정치인이 대표가 되었을 때 잘 될까? 혼란이 야기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만약에 이준석 당 대표가 된다면 네.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돼도 별 혼란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아, 그래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된다면 그 젊은 당 대표를 또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진들이 저희에게는 많이 이미 포진되어 있고 지금은 좀 갈등 상황이잖아요. 중진과 이준석. 지금은 대표 사이. 선거 선거니까? 중이니까 당연히 끝나면은 예, 예. 보완을 해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싸우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이준석 그 후보에게도 참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 대구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서도 와 저런 신선함과 저 용기,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얘기를 네. TK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신선하게 젊은 뭔가 기존엔 상상하지 못했던 도전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저 사람이 정말 대표가 된다면 이 당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우리 선배들 뭐 나경원 후보자나 또 그 주호영 후보 예. 같은 경우는요. 와 정말 노련하시구나. 아하. 확실히 이 선배들은
또 다른 저런 그 노련함과 이 깊이가 있구나라는 다 좋단 말씀이에요 지금. 네, 저는 사실 정말 네. 죄송한데 예. 제 중립을 1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중립을 지키고 또 1년 동안 저희 아하. 당에서 저희 그 의원들이라던가 선후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너무나 다양합니다. 음흠. 너무나 다양한 것을 또 지금 네. 현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 이게 너무 큰 과열로 가서 상처를 입히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여튼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은 진심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 가지 뭐랄까요 두 분께 해당도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청년 여성 할당제 이거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고 주장입니다. 두 분 다 여성이시고 또 청년이시고 또 청년들에게 정치 기회 진입 장벽도 높은데 뭐 할당마저 없애버리면 과연 이게 청년 후보의 말인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신윤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능력 위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런 정치의 영역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세대 그리고 성별 여러 가지 그런 계층 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죠.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여성이 57명입니다. 그만큼 그 절반을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제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할 때는요. 그거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대안 제시 없이 주장만 한다 그러면 그냥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아하. 네. 허 의원님 어떠세요? 본인도 해당되실 텐데. 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나이와 성별이 아니라 오직 역량으로 평가받는 것을 하자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얘기겠죠. 청년이라고 청년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고 여자라고 여자를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수잖아요. 예. 보수들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걸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좀 그 두려움이 좀 두려움과 있습니다. 낯선 경계가 예. 있죠. 예. 분명히 여성 할당제가 있었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네. 청년 할당제가 생겼을 때도 분명 이유가 있었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거쳐서 그러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세대가 정말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여튼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께서 피하지 못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립 때문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경원 후보가요. 네. 이준석 후보를 트럼피즘에 비유하고요. 그다음에 20대 남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 편가름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의 말이 옳은 건가요?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갈등을 부추기는 거. 네. 그리고 갈등을 좀 그 인정하고 봉합하려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네. 과거에 비해서 뭐 세대 갈등이나 성별 갈등이나 정치 갈등 이런 다양한 갈등이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는 누가 되든 뭐 갈등을 부추겨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 예. 라는 얘기잖아요. 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까지 해온 말과 행동들 중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뭐 이러한 갈등의 편승에서 나타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해석이다. 네, 그런데 예. 만약에 예.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면은 제가 가서 만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아직까지는 모르신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좀 잘못 알고 계시다. 나경원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해서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네, 제가 너무 네, 짓궂게 선배님의 눈에는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짓궂게 한번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오늘의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불과 바람의 대결이었는데요. 오늘의 승자는 바람
신현영 의원입니다. 51대 49 정말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시면서 오늘 1, 2부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